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미국 시장?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대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1.47%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뭐 한 1.4849 정도 그다음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뭐 1%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좀 산타랠리 관련돼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결국 이제 이 연준이 불러일으킨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 뭐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어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한 2.3%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기술주에 좀 반등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일본 그 국채금리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물 3개월이든지 2년, 뭐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나란히 좀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시간 외에서 전날 시간에서 상당히 좀 강했던 좀 차트를 보시면 이 나이키가 상당히 좀 이제 강한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11%대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실적 시즌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제 아무래도 돌아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11월 말로 끝난 이제 회계 2분기 주당 85센트의 어떤 순이익을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듯한 좀 그러한 좀 실적치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확실히 좀 집중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와 이제 또 별개로 또 이제 소비 지표도 좀 나왔는데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좀 개선됐다는 점 이런 부분도 오히려 이제 시장에 반등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108.3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전달에 101.4니까 그래도 한 7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 102를 좀 상회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좀 다시 한번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관련된 부분과 함께 또 이제 경기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좀 미국 증시가 좀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고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다시 한번 이제 10,000포인트대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연말로 갈수록 이제 좀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이제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뭐 산타렐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일단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큰 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반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가장 좀 기다렸던 실적은 이제 나이키보다는 간밤에 제가 볼 때 기다렸던 실적은 바로 이 우리 이제 마이크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관련돼서는 그래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컨센서스가 좀 미스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듯한 좀 수치가 나왔죠.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66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5천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가 5조 3천억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는 좀 상회하는 모습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3% 감소한 모습이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좀 마이너스가 됐지만 그래도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하면서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 오히려 좀 1%대 상승 마감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그래도 조금은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제 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로 좀 요약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이키의 실적, 네. 약간
그 지난번 이제 소매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확 네. 빠졌었는데 네네. 소매주들이 좀 오른 느낌이에요. 기대감인가요? 아까 일단은 좀 이제 재고라든지 이제 비용과 관련돼서 좀 이제 좀 증가하는 부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좀 견조하게 나왔다는 건 이제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얘기 혹은 이제 단가가 올랐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상쇄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 뭐 이제 뭐 애플도 그렇겠지만 좀 중국 소비에 상당히 좀 민감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단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실적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이제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실내 마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은 다 이제 벗었죠. 거의 이제 일상으로 회복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만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주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에 대한 부분들,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의류라든지 식품주가 상당히 강한 것처럼 기술주보다는 이런 소비주 쪽의 어떤 패턴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거죠. 경기가 어려워도 이제 사야 될 건 사야 된다. 약간 필수 소비자 쪽으로 올린다. 어떤 그러한 좀 측면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실적이 좀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원인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어제 좀 되게 재밌는 좀 이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맘쯤 되면 이제 내년 증시를 좀 예측을 하는 좀 그러한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이제 얼마 정도 이제 S&P 500이 갈까라는 좀 예측에 대한 부분이 좀 결과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S&P 500을 올해 말에 이제 얼마에 마감할까 했는데 이제 평균값이 5,200이었답니다. 5,200. 네.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3,800. 그러니까 3천, 4천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S&P 500 평균값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5,264.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 이상의 좀 계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2008년도 이후에 거의 최대 괴리율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망인들이 다 틀렸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도 분명히 좀 이 부분을 일조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의 좀 강력한 긴축. 근데 이 긴축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올 초에만 해도 이제 금리가 0%였는데 지금 뭐 4.5까지 너무 빠른 시간에 금리를 좀 인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스텝들이 너무 좀 꼬이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조정을 받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앞에서 좀 보여드렸던 이제 장표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또 올해 조사를 했는데 다 이제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약간 후행성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3,800 정도 되는데 지금 4,030 정도 내년 이제 전망 봤을 때 내년 말에 4,030 그러니까 한 5에서 6% 정도만 증가하는 걸로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전망치가 많이 수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가 5,200 정도 됐었는데 3,800으로 40% 이상 괴리가 나니까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을 전망했을 때 한 5에서 6% 정도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증권사들마다 아니면 투자은행들마다 뷰가 조금 다른데 확실히 이제 위쪽에 있는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높게 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밑에서 보게 되면 밑에 쪽 뭐 UBS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러한 좀 S&P 500에서 3,900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낙관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수익률 자체가 뭐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내년 말 기준으로 전망치를 봤을 때 그래도 5에서 10%의 제가 볼 때는 좀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가장 좀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좀 통계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이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가 아무래도 분위기 따라가니까 또 네. 오르면은 그래서 참 이걸 뭐 어떻게 반대로 봐야 되는 건지 맞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근데 반대로 보면 좋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나빠질까? 또 고민이에요. 또 저 수치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항상 시장은 예상을 좀 빗나가는 듯한. 그렇죠. 예. 예상을 항상 빗나가니까. 근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 또 대입해 보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800에서 3,000선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말을 이 기준을 봤을 때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쨌든 좀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내년에 뭐 2,800까지 간다, 뭐 2,600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상저 하고의 패턴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하향 추세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경기 침체다 부분도 다 이제 선반영이 되다 보면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좀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산업을 좀 캐리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자체가 이제 뭐 미국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뭐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부정론자들도 워낙 많으니까 2,300에서 한 2,000 정도까지 어떤 제가 볼 때는 하단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2,800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오히려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좀 증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뷰도 하나의 뷰로서 존재한다라고 좀 제가 볼 때는 좀 보시면 어떨까,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산타랠리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네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 좀 약간 그 정의를 약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12월 30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주명 팬세일이 조금 차로 앞당겨서 27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명확히 말하면 산타랠리는 2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 양도세를 좀 피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물량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뭐 어쨌든 1년 벌었으니까 뭐 지금 10억일지 20억일지 30억일지 100억일지 뭐 아직도 클리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 양도세 지금 뭐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해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물량을 많이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가시지 않으실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 갈수록 지금 변동성은 분명히 세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말 갈수록 아직도 클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6, 27 이때 아마 엄청 나올 수도 있어요, 물량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28일부터 산타랠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실제로 산타가 이제 크리스마스 맞지만 증시에서 산타랠리는 다음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손목 한번 걸어볼까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 우리가 사실 저점 대비 2,130까지 찍었었나요, 저점이? 네,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반등했던 게 산타랠리 좀 일찍 왔던 게 아니냐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막 그 어떻게 보면 2,500까지 왔으니까. 2000 이제 100 이때가 이제 그 10월 달이었죠. 10월 달에 이제 그때 막 증한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뭐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연기금 해외 주식만 사냐,
엄청나게 많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시장의 어떤 안정장치들이 많이 가동이 되는 좀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부터 11월까지는 그래도 꽤 올랐어요. 그때 이제 뭐 2차 전지들 상당히 아웃퍼폼했던 모습들이 나왔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지금 안 가던 삼성 SDI까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시장을 캐리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딱 11월 딱 되고 나니까 확실히 시장의 색깔이 또 다시 변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강했던 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식품,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 이런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 환경, 결국 이제 숫자로 귀결되다 보니까 조용히 어떻게 보면 10월, 11월에 가지 못했던 사실 이제 식품주 보면 거의 못 갔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산타렐리가 미리 왔다고 했을 때도 10월, 11월에도 거의 못 갔던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신고가를 좀 갈아치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오리온이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자체가 확실히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순환이 빨리 돈다 혹은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두더지 잡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는 그래도 올라갔다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하고 분명히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좀 밑에서 다시 잡아야 좀 시점이 아닌가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 11월에 못 갔던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쳐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어떤 그러한 좀 선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힘들어도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섹터들은 좀 계속해서 돌면서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 증시가 G20 가운데서 꼴찌. 네, 그거 좀 보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많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10%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한 18에서 9%. 근데 중국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제로 코로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 결국 이제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이제 반도체 자체가 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 여기 또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섹터가 또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싸움에서 특히 IRA 관련돼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피해주로서 인식이 되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IRA 관련돼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판매량이 10월, 11월에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을 좀 열어보면 알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좀 상당히 자동차 섹터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20% 넘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내년까지 갈 것이다라는 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 전망은 뭐 2,500에서 2,800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상승장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뭐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분명히 그 점을 찍겠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종목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 더 사신다기보다는 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씩은 이제 비중을 줄이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간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한 자세를 차려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주택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본 채권 시장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후폭풍을 몰아올 것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 네, 지금 야후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미국의 장기 국채 중에서 일본의 비중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회사채가 2% 정도, 주식이 1% 정도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해도 별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고가 지금 일본 투자 자금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고점 대비해서 환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이제 단기적인 영향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1978년 이후에
엔화가 달러 대비 10% 이상 사례를 보게 되면 1년 후에 대부분 증시가 다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단기적인 충격은 오히려 이제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S&P 500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러한 좀 이 엔화 관련된 파동이 있을 때마다 지금 3, 6, 12개월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지금 12개월 후에 85% 이상 좀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내년 전망치와 좀 약간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어떤 여진 이 자체는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이제 좀 미국의 반발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전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등을 하려다가 이제 보합으로 마감됐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일본의 어떤 이 YCC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상당히 제한됐었는데, 어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완벽하게 좀 해소를 하면서 저가 매수로 인한 1% 이상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의 이 YCC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금융시장에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반영이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해열제. 지금 뭐 한국도 그 따이공이라고 그래요. 그 네. 저 중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감격을 휩쓸어 간다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너무 빨리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해열제가 지금 쇼티지가 난다고 지금 이게 지금 도표가 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확실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이제 어떻게 보면 주석 3연임을 하고 이제 내년 3월까지 어쨌든 다 인준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주요 인사들을 다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뭐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연임이 됐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많은 지금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오프닝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에 관련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그런다고 하죠. 정부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제 걸리니까 오히려 안 나가는 좀 그러한 좀 역전된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뭐 1월 초부터 아예 좀 개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확실히 시진핑이 그 국가 주석의 어떤 이 리오프닝 관련 쪽은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한 제가 볼 때 강력한 부양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은 약간 후행성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내년에 상반기 말부터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대형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 뭐 중국 자체가 뭐 내년에 성장률을 이제 5%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시장의 뷰가 조금씩은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통을 좀 겪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오프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이런 좀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분명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데이터예요? 트레이딩 뷰? 아, 이거는 이제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진짜 네네. 오늘도 빠지더만요. 뭐 물론 약보합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2차 전지 쪽이랑 많이 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테슬라가 많이 2차 전지랑 연관이 돼 있는데, 테슬라가 사실은 뭐 2차 전지 있겠습니다.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모빌리티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 테슬라 CEO 이제 머스크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컬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자체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한번 봐야 할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어떤 측면과 함께 매수 의견도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많이 밀렸어요. 뭐 9위까지 좀 밀렸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엑슨모빌,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어떤 이런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밀리면서 9위까지 내려왔다는 좀 얘기가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세계 1호 부호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루이비통 회장님한테 1위 부호를 넘겨줬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회장님 이제 73세 이 회장님에게 이제 1위 부호를 넘어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 부호가 탄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3배가 안 됩니다. 22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일론 머스크 행동 중에 가장 이제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테슬라는 신경을 쓰지 않고 트위터에만 몰입을 하느냐. 근데 이제 이 트위터 관련돼서 이제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이제 전문 경영인을 찾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CEO를 구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가 볼 때 뭐 이런 트위터는 약간의 좀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테슬라에게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바로 이제 IRA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IRA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지 않습니까? 세액 공제인데, 지금 이 배터리 광물 조항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말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3월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소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얘기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7,500달러의 어떤 이 텍스 크레딧이 좀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3월부터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은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IRA 관련된 수혜 내년 3월부터 분명히 좀 이제 받을 것이다. 이게 좀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ESS 시장이 지금 상당히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ESS라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풍력, 뭐 태양광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고 있고, 뭐 원전으로도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전기를 생산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 하겠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밤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에너지를 어쨌든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어떤 ESS 시장이 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ESS 시장이 커가는 게 사실 뭐 테슬라랑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사업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메가팩을 2020년에 이미 좀 도입을 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17개국에 지금 에너지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이제 이 에너지 사업부가 한 200%까지 좀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텍스 감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사업부의 어떤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파는 것만의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매출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자율주행 관련된 쪽,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테슬라 안에서 어떤 스트리밍이 좀 어떤 계속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좀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목표가 자체가 뭐 200달러 전후로 많이 하향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보게 되면 30% 이상의 좀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